교육평가본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재봉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컴퓨터 기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검사 도구의 정교화 연구입니다. 저는 소개드린 이재봉이고요. 저희는 이제 교과별로 두 분씩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실 때 김유양 박사님, 김준식 박사님, 남민우 박사님, 박지선 박사님, 박지현 박사님, 그 다음에 백정호 박사님, 성경희 박사님, 이소라 박사님, 장희선 박사님, 정혜인 박사님, 이렇게 10분의 박사님들이 공동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점검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누적된 결과를 통해서 이제 교육과정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인데, 이런 역할들을 지난 20년 동안 크게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그 평가 체제에 대한 변화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고 거기서의 역량평가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시행 매체에 있어서는 이제 컴퓨터 기반 평가로 도입이 필요하다. 좀 전에 박사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앞으로 확대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 이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컴퓨터 기반 평가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그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반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고,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나 또는 많은 국가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를 도입해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사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를 만들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예비 시행을 준비하고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시범 시행과 병행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를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이제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기반 구축 단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문항 유형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항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예비 시행과 정교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학생과 교사의 어떤 인식, 무엇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출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전면 시행 단계인데요. 그래서 올해 했던 병행 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이제 9월에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속에서 이제 올해 저희가 했던 주요 연구와 방법을 설명드리면, 문항 반응 특성과 개선점을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 도구의 어떤 타당화, 정교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출제 시스템의 안정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탐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예비 검사, 예비 시행과 별도로 학생들한테 소규모로 필드 테스트를 해서 그 학생들의 면담을 하고 교사들도 면담을 해서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평가 체제, 또 평가 도구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개선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문항의 저장 및 출제 지침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가 이제 한쪽은 저희 연구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이 한 부분이고, 하나는 저희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컴퓨터 기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기반 평가의 문항 유형을 이제 자료 탐색 영역과 이제 학생 응답 영역으로 이제 화면을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 연구에서 컴퓨터 기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사용할 문항 유형을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선다형과 서답형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컴퓨터 기반 평가가 되니까 다양한 기술공학적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항 유형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형에서도 선다형과 확장 선택형, 자료 연결형, 순서 배열형 이런 것들이 있고, 구성형에 있어서도 이제 그래프 그림을 완성한다든가 단답형, 그 다음에 수정형, 서술형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이제 기존엔 단순히 자료를 제시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보를 활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미디어를 활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구 조작 및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문항 유형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개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문항 유형들이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올해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행 매체를 좀 달리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지필평가 검사가 있을 텐데, 지필평가 검사를 그대로 컴퓨터로 전환한 형태가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를 약간 변형해서 저희가 기술공학 기능을 추가한 그런 문항을 예비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반응이 이런데, 그걸 컴퓨터 기반 평가로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거기다 기술공학 기능을 넣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서 이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평가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지필평가 수학 문항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필평가 문항이 있었다고 하면 왼쪽은 그냥 컴퓨터를 단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지선다 오지선다. 근데 오른쪽에 가면 그걸 이제 쓰거나 답을 끌어놓거나 이런 형태로 문항을 변형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국어과 문항인데 단순히 그냥 컴퓨터로 올리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탭 형태로 자료를 제시했을 때 가진 가나가 있는데, 이런 자료의 제시 방법을 달리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영어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제 듣기평가 문항이었는데 이렇게 사파의 단순한 제시였다면, 이거를 동영상 형태와 결합된 듣기평가를 했을 때 학생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위에 거는 그렇고 밑에는 뭐 키오스크 작동 과정을 실제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듣기평가와 같이 했을 때 학생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이것도 영어과 문항의 예시인데, 기존에 이제 단순히 오지선다형이었다고 하면 이제 답안에 적당한 것을 이제 끌어다 놓는 형태로 문항을 구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었던 것은 이제 지도에서 이제 직접, 이제 기존에는 이제 오지선다형이었다고 하면 이제 지도에서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답이 만약에 런던이랑 뉴욕이라고 하면 런던과 뉴욕을 선택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 문항은 이제 과학과 문항에 있는데, 왼쪽이 이제 지필평가 문항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약간 시뮬레이션을 덧붙이는 형태의 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지선다형의 단순 제시형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가미한 어떤 문항으로 변형하면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비 검사를 이제 구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0년 지필평가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를 일부 변형한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개발하는 문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 구성을 달리해서 학생의 반응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예비 시행을 했는데 대략 한 800명 정도를 예비 시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2월 달에 예비 시행이고, 저희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9월 달에는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지고 예비 시행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로그인하면 1, 2, 3교시가 뜨고, 저기 이제 응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초록색 버튼은 이제 학생이 풀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고, 다 풀고 나면 최종 제출을 누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그 예비 시행했던 모습인데요. 충북 지역의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보는 학생도 있고 데스크탑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예비 시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학생의 응답이라든가 응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구성했을 때 그 검사의 길이가 타당한지,
그다음에 평균 점수나 이런 것들로 봐서 문항의 난이도가 어떻게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별로 보시면 약간 부적 편포나 정적 편포를 보이는 교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난이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로 갔을 때 검사의 길이, 검사에 사용할 문항의 유형, 그다음에 문항의 수,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교과별로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문항별 정답률의 분포라든가 전체 정답률의 분포 경향, 그다음에 상위 25% 학생들과 하위 25% 학생들의 편차를 많이 보이는 문항. 또 이제 일정한 편차를 보이는데 특정한 문항의 경우에는 편차를 많이 보이는 문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항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문항의 난이도 분포를 보일까? 그래서 이걸 학생들을 면담을 하고 교사들한테도 면담을 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그런 격차를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모두 전환에 따른 어떤 정답률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반 평가로 봤을 때와 지필 평가로 봤을 때 정답률 차이가 큰 문항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어떤 문항이 그런 큰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술공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순히 IBT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로 그냥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면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냥 오지선다형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 그거를 체크박스로 변형했을 때 또는 라디오 버튼이 아니라 핫스폿이라고 하면 아까 지도에서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형으로 바꾸면 정답률의 차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어떤 문항에서 어떤 내용 영역에서 그런 정답률 차이가 큰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공학 기능을 많이 입혔을 때 예를 들면 뭐 도구 조작이라든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 결과는 이제 본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요. 보고서에서 이제 시사점만 몇 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본 시행을 위한 검사 설계 시 검사당 문항 수는 예비 시행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그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이나 난이도를 설정할 때 특히 이제 적정한 난이도를 설정하여 출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학생들이 이제 학생의 응답 측면에서 기술공학 기능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사에서 사용할 문항 유형들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신유형의 문항이라든가 기술공학 기능이 생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응에 시간을 많이 걸린다든가 문항 유형이 이제 특이한 것들 그런 것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자료 탐색이나 학생 응답 측면에서 이제 문항의 발문이나 지시문을 정교할 필요가 있다. 기존은 그냥 하나만 선택하면 됐지만 이제는 끌어놓을 때 어디다 끌어놓아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문항 제작 지침에 그런 것들을 정교화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평가의 외적 요소에 대해서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특히 뭐 컴퓨터의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뭐 이런 평가 외적인 측면을 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학생 상호작용이 많이 들어간 문항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학생의 인식조사라든가 분석을 점점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술공학 기능들에 대해서 정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 전문가들에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문항들에 대해서 이런 문항들이 어떤 평가 목표 반영에 적절한지, 그다음에 문항에 적용된 기술공학 기능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이게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동의하는데 그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저희가 이제 검사지 제작 지침에 저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분석을 했는데요. 시스템 안정화 측면에서 어떤 문항 내 구현된 기능이나 화면 구성 측면에서의 어떤 개선점, 평가 도구 전체의 일반적인 기능,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GP평가 대비 컴퓨터 기반 평가를 했을 때 만족하는지, 그 다음에 평가 도구의 타당화 측면에서 평가 도구가 적절한지 사용하기 편한지, 그 다음에 교과 역량 평가를 위해서 예비 시행의 문항에 적용된 기술공학 기능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분석을 해서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너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들을 면담을 해서 시사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별로 이제 문항을 제작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이제 교과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국어과 같은 경우에 이제 특이한 것들은 어떤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 입력 방식이 어쨌든 학생들이 기존에 지필로 쓰는 것보다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 자판을 쓰는 것에 훨씬 유의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지필평가보다 훨씬 컴퓨터로 자판을 쓰니까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체나 글자 크기, 편집 상태, 그 다음에 화면의 분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게 탭으로 했을 때 정말 자료가 탭으로 제시된 게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지도 이제 인식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자료라든가 영상 매체의 재생 횟수, 저희가 이제 재생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냥 여러 번 재생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에서는 이제 수식 입력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학생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수식은 손으로 쓰면 되는데 이제 컴퓨터 자판으로 수식을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호소가 가장 많이 있었고, 근데 문항을 풀 때 기존에는 그냥 지필평가 그 검사지에 문항을 풀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문항을 한 번 더 연습장에 옮겨 적어야 되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풀 수 없으니까 그 문항을 한 번 더 옮겨 적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식 입력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좀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향후에는 이제 태블릿을 보급하기 때문에 필기로 써도 학생들이 수식이 직접 입력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과가 또 저런 의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별로 이제 이런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검사도구 개발 방안 및 시스템 확장 방안을 저희가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자료집엔 제시하지 않았는데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타당도 제고를 위한 검사지 구성화 방안. 그래서 검사의 길이라든가 점수를 고려해서 전체 검사를 어떤 구성 원칙에서 만들어야 될지, 그 다음에 가교 문항이나 공통 문항을 어떻게 배치할지, 검사의 길이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과별로 검사 구성 예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안정화를 위한 문항 제작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출제 및 검토를 위한 일반 지침이라든가 문항의 편집 지침. 그러니까 기존의 지필평가에서도 이제 출제를 할 때 다양한 그 출제 편집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자 폰트는 얼마로 하고 줄간격으로 얼마로 하고 뭐 좌우 사이즈는 어떻게. 컴퓨터 기반 평가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유형별로도 이제 세부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에서 유의할 거, 끌어놓기나 체크박스에서 유의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예시 문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제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문항 저작 도구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문항 유형이나 시스템 확장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탐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주로 한 연구의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의 홍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컴퓨터 기반 학업성 지도 평가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전면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로 전환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시스템을 활용하면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어떤 기초자료 확보에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가 역할을 했다면 이제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2024년의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컴퓨터 기반 평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기의 성취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게 교사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시험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면에 이제 언제 신청할지가 나타나고 자기가 시험 볼 날짜를 이제 저기 달력에 보시면 우리는 이날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날 몇 명이 학생을 이제 나이스에서 학급 명렬표를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올리면 아이디가 자동 부여되고, 그러면 이제 저거는 이제 교사형 관리 시스템입니다. 왼쪽에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 이제 시험 시작 이렇게 누르면 이제 오른쪽 화면과 같이 교사형 감독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그럼 학생들이 지금 응시하고 있는지, 시험이 끝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화면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사형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학생용은 이제 왼쪽과 같이 이제 아이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가 자동 발급되면 그 아이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본인 학교는 국어만 볼 수 있으면 국어만 보고, 사회를 보고 싶으면 사회만 보고, 4과목 다, 5과목 다 보고 싶으면 저기 이제 신청하는 거에 따라 응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테스트 화면이 뜨는데요. 이건 이제 끌어놓기 문제의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끌어놓으면 정답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순서에 맞게 그림을 끌어놓고 학생이 다 풀면 저기 이제 오른쪽에 초록색 버튼이 나타나고 다 풀면 최종 제출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내년 9월부터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이제 3,000명의 경우 대해서 병행 시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무리 없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잘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업 성취도 평가, 컴퓨터 위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이제 현장에 적용하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책 지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꼭지로 했는데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그 다음에 시행의 안정성 제고, 그 다음에 활용도 제고 및 현장 안착, 이 세 꼭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항 저작 도구 및 채점 시스템의 어떤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문항 분석 및 시험 체제의 고도화, 그 다음에 시행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는 어떤 평가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교사의 컴퓨터 기반 평가 활용에 대한 어떤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사가 가지고 있는 평가 전문성 외에도 컴퓨터 기반 평가에 맞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학교의 그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어떤 ICT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활용도 제고와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율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안내 자료를 보급하고 성과를 홍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책 제안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문항 저작 도구 및 채점 시스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래서 문항 저작 도구를 계속적으로 고도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시행 방식이나 화면의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평가 결과 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동 채점 기능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기존에
선다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었다 보면 서술형은 이제 자동 채점이 대부분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문항 유형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끌어놓기라든가 그 다음에 체크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자동 채점이 되죠. 그래서 지금 단답형의 경우도 자동 채점이 됩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고도화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특히 이제 자율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만 명을 이제 시험을 볼 거니까 그걸 다 일일이 채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채점되는 문항만 저희가 활용할 건데 그런 문항들을 점점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문항 분석 및 시행 체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어떤 문항 분석 방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고, 기존에는 지필평가에서 얻을 수 있는 학생의 응답 데이터는 맞고 틀리고만 있다면 지금은 이제 몇 분 정도에 풀었는지, 몇 번을 시도했는지, 자료를 읽는 시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뭐를 썼다가 뭐를 답안을 바꿨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확대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저해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치팅이 좀 쉽죠. 그러니까 화면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 학생들과 시험을 보니까 이제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검사 도구를 좀 유형을 다양화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이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출제 인력 양성도 하고 이래서 문항 개발 연수를 좀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원 양성 단계부터 그 컴퓨터 기반 평가 관련 내용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단위 학교의 ICT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 저희가 올해 작년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무선 인터넷 망이 깔리고 했지만 이게 교실 단위에서 깔렸고 또 컴퓨터실은 다른 망이더라고요.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교실은 다 5G로 이제 빨라요. 그렇지만 컴퓨터실은 여전히 100Mbps 이런 상황이 되고, 교실에서 아까 그 박정인 박사님 그 과제에서 발표하시던데 보니까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원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전원선을 다 공급해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 평가를 위해서 교내 어떤 지원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선생님들이 다 이거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기존의 선생님들이 컴퓨터 기반 평가를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 인력에 대한 개선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취, 그러니까 맞춤형 진단을 위해서 어떤 체제 구축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 다양한 이제 학습 지원 시스템이 현재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대에서 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도 있고 저희가 하는 쿡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평가 체제와 저희가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하는 아이성취화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정책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이 K에도 통합 플랫폼으로 어쨌든 통합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의 역할 정립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잘 만들어도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안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나 매체,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요자 맞춤형의 어떤 안내 자료를 만들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평가 박람회라고 이름 붙여봤지만 어쨌든 우수 사례를 만들고 그런 사례 중심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제 내년에 이제 전면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로 도입되는 만큼 이제 저희가 올해 검사 도구 정교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잘 준비를 해서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